네. 음,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음, 일단 발표는 음, 제가 카톡에 보내드린 이 시놉시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영상 두 개를 음, 준비를 했거든요. 음, 그래서 영상 두 개를 보면 이제 작업이 마무리되고, 영상을 보실 때는, 첫 번째 영상을 보실 때는 마이크를 켜고 웃기면 웃어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냥 웃기려고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어떤 영화를 만들 작업 시놉시스를 쓰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쓰다 보니 영화에도 되게 어울릴 것 같은 시놉시스가 나왔고, 그 아래쪽으로, 이 파일 아래쪽으로 보면은 제가 프로토타입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 영상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시놉시스에 대해서 먼저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시화이고요. 장르는 미스터리라고 일단은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단편이 될 것 같고, 1인칭 시점이나 또는 이제 그 1인칭 시점이 아닐 수도 있는데 1인칭 시점이라고 일단 시점은 적어놨고요. 내용은 추리물 그리고 판타지물입니다. 판타지물인 이유는 어떤, 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생명체가 나타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저의 상상에 기반으로 해서 이 시놉시스가 쓰였기 때문에 판타지물로 일단 작성을 했고요. 어, 이 제일 긴 부분을 하나씩 이렇게 제가 잘라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락별로. 일단 정말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조용한 곳에 혼자 있으면 잡음이 들렸다. 이 소리는 까마득히 하얀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듯한 느낌이었고, 지지직거리는 TV 화면처럼 내용도 알 수 없으며 집중하면 할수록 이 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나는 이 소리가 일상처럼 느껴졌고, 간혹 크게 들릴 때가 있었지만 익숙해진 나에겐 점점 무감해져 갔다. 이 부분은 실제로 제가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그거에 대한 표현을 먼저 적어놨고, 이 소리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렸으니까 현재는 어떻게 느껴진다 라고 적어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놉시스의 시작은 결국에 제 귀 속에서 들리는 이 소리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또 마저 이어가자면, 한청처럼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어릴 때부터 꾸준히 들려왔고, 지금도 들리고 있는 이 소리의 행방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의 시발점은 어딘지 알 수가 없었어요. 생각을 해봤지만. 그리고 대학생 때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 이 제가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교수님은 모스부호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 상상력이 가미가 됩니다. 이 소리의 중심에는 모스부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모스부호란 무엇인가? 모스부호란 짧은 발신 전류와 긴 발신 전류를 적절히 조합하여 알파벳과 숫자를 표기한 것을 말합니다. 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 모스부호의 수신자라면 송신자는 누구일까 생각하던 중에 제 친한 친구들의 도보 여행기가 생각이 났어요. 제 친구들 이제 3명이 오이도역에서부터 태안반도까지 걸어가는 여행 계획을 세웠었고, 첫째 날에 그 이 태안반도로 가기 전에 시아방조제를 건너갈 계획이었죠. 네. 근데 이제 시아방조제 그날이 날이었던 게, 그때 시아방조제가 안개가 자욱했었고 비까지 많이 내려서 진짜 오리무중속을 걷는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얘기는 버스 정류장이 중간에 있었는데 버스는 오지 않았대요. 몇 시간을 기다려도. 그리고 안개가 너무 자욱하니까 내가 지금 앞으로 걷고 있지만 뒤돌아서 걷는다면 거기가 앞이라고 할 정도로 안개가 자욱했었고, 그 시야방조제가 사람이 없을 때, 그러니까 차가 많이 없을 때는 거기가 완전 무슨 레이싱 서킷처럼
엄청 고속의 차들이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되게 인상 깊게 느껴져서 시야방조제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라는 이런 저만의 상상으로 시야방조제를 간직하고 있었고, 어, 아까 그 모스보 때문에 상상이 시작이 됐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상과 시야방조제에 대한 친구들의 경험이 만나서 이런 시놉시스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단락을 좀 읽어드리자면,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 생각을 해보자면 이 소리 속 모스보 송신자가 이들이라고 하면 저의 그 친구들 마음속 조난 신호가 아닐까 생각을 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방조제에서 자연의 흐름이 바뀌면서 시공간을 뛰어넘어 어릴 적 나에게 전해진 것이 아닐까 생각했었다. 입니다. 그러니까 시야방조제가 원래 바다의 흐름을 막고서 거기에 간척지로 쓰건 뭐 그 인공호수가 생긴 걸 담수로 쓰건 그런 식으로 쓰려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방조제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의 흐름이 막히면서, 그러니까 영화적인 상상인 거예요, 이 부분은. 자연의 흐름이 막히면서 시공간이 뒤틀린 거예요. 그런 도구로서 저는 시야방조제를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생겨난 일들을 영화화할 수 있겠다라는 식의 시놉시스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 보면은 제가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영상은 사실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쉽긴 하지만 여기서 설명 한번 드리고 만들어 놓은 영상도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간략하게 이 부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영화 서치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는 대부분 직접 촬영된 영상도 나오긴 하지만 한 80% 정도가 그 주인공이 컴퓨터 속의 화면을 통해서 내용이 진행이 되거든요. 자기 딸이 갑자기 가출을 해서 왜 가출했는지를 찾는 페이스북으로 그 자기 딸의 계정을 막 들어가 보고 거기 있는 친구들한테 막 연락을 해보고 뭐 여기저기 서치를 해보고 뭐 그런 식의 영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방식이 지금 그 이 미디어 상황, 그러니까 유튜브가 주로 쓰이고 어떤 것을 찾고 싶을 때 유튜브로 검색을 하듯이 어, 그런 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영화 서치처럼 인터넷에서 서핑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거기에 들어갈 대사들을 제가 따로 녹음을 해서 중간중간 더빙을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주제는 시야방출대에서 생긴 일이고 거기서 나온 조난 신호가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뭐 배경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인터넷 환경에서 검색된 시야방조제 그리고 시와호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 시야방조제나 시와호 같은 거를 검색을 하면은 되게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촬영하지 않았지만 이런 소스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면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저의 상상에 가까운 영상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 오히려 내가 찍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해봤고 이 시나리오는 영상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기 전에 이 시야방조제가 어떤 곳인지 제가 특강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이거는 다들 마이크를 켜시고 좀 재밌다 싶으면 그냥 막 웃으면서 수업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면은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잘 나오나요? 화면 잘 나오시나요? 화면 잘 나오세요? 대답이 나와, 없으시네. 나와. 네, 소리 나오는데 저 잠깐, 플레이를 해야지. 네, 소리도 아까 들렸어요? 안 일단 들렸는데, 소리는? 소리 소리는 안 안 들렸어요? 들렸어요. 소리 공유가 안 됐나? 이제 소리 공유 됐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제가 잘 아는 분이고요. 네,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해안 방조제 사랑협회 장동현이라고 합니다. 방조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장동현 선생님이니까 장쌤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서해안에 있는 그 시아방조제, 그거 말고 또 떠오르는 방조제 있으신가요? 새만금 방조제 있습니다. 네. 새만금 방조제가 있죠. 네, 네. 새만금 방조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방조제인데, 일단 오늘은 시아방조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아방조제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안산의 대부도까지 이어주는 방조제입니다. 길이는 11.2km고 약 3분의 2 지점에 조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조력발전소. 그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힘을 통해서 발전소, 전기를 발전하는 그런 발전소가 있고요. 보통 조력발전소 하면은 이곳을 떠올릴 정도로 유명한데, 거기에 이제 휴게소처럼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네, 다들 한번 그 방조제를 지나는 드라이브 코스를 지나다가 한 번쯤은 가볼만 합니다. 네, 제가 거기 한 3-4번? 많이 갔죠. 한 거의 10번 정도를 갔는데 꼭 가볼만 하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이제 원래의 목적은 경기만의 일부였던 분자만을 바다와 분리한 다음 담수화시켜서 공업용수, 생활용수, 그리고 일부는 간척을 해서 사용을 해서 쓰려고 했던 국토부의 야심찬 계획이었죠. 근데 이제 이곳이 담수화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아무래도 물이 갇혀 있다 보니까 수질이 오염이 되면서 생활용수나 공장용수 뭐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조력발전소가 들어왔고, 거기를 담수로 쓰지 않고 일반 조력발전을 위한 그냥 하나의 인공호수가 된 거죠. 네. 이 시화호가 계획은 세워서 준비는 했으나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어요. 네. 문제점들 먼저 읊어드릴게요. 7년의 공사 끝에 이제 완공이 됐어요, 이 방조제가. 환경 인식에 걸맞게 개판이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오염이 되는 문제, 개판이 된 거죠. 그래서 문제 당시나 지금이나 비가 오면 시야호의 오염도가 치솟고, 당시에 이거를 방조제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는 환경보다는 발전이 우선이다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지 못했던 거죠. 여기를 담수로 쓰겠다는 계획은 굉장히 좋아. 근데 여기가 오염돼서 못 쓸 거다 뭐 이런 생각을 못했던 거죠. 원래 흘러야 되는 물인데 흐르지 못하게 막아놨으니까 당연히 오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994년 제가 태어났을 때 2월에 완공이 됐는데, 그 다음해인 1998년부터 거기에 원래 포도가 되게 유명해요. 포도 농장들이. 그래서 거기 가보다 보면은 포도 농장 휴게소가 있어요. 이거 진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기도 갔다 왔는데 거기 호두 과자가 진짜 맛있거든요. 거기도 한번 꼭 가보시는 걸로. 네. 아무튼 말을 이어가서 거기 농사가 아작이 납니다. 아작이. 그 이유가 뭐냐면 소금물하고 퇴적물이 바람이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여기 농사가 안 되지. 이러면 소금물이 있으면 일단 농사가 안 돼요. 무조건 그 민물을 써야 된다고, 농사를 지을 때. 그리고 1996년 8월에는 물고기가 때로 죽어버렸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리고 1997년에 이제 관문을 달았죠. 이때부터 이제 관문을 단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그 해수가 들어올 수 있게 시와호 안에. 그렇게 했는데 해수 접촉면에 해양 생물이 때로 죽어버린 거죠. 이 답이 없어요. 이거를 애초에 이런 쪽으로는 계획을 없이 세우다 보니까 답이 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98년 11월 결국엔 국토부에서 담수화를 포기를 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네. 담수화를 포기하라 하고 같은 해 12월에 시화호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이 돼서야 해수호로 공식 인정을 했고 지금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은 사실 이 오염 문제가 그렇게 대두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오염은 돼 있어요. 그래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 시화 방조제를 딱 중심으로 여기는 바다, 여기는 시화호, 그러니까 고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낚시하시는 분은 다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도 물고기가 잡히긴 잡혀요. 근데 여기 있는 물고기 먹기가 좀 그렇겠죠. 상대적으로 여기 물이 수질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시아방조제가 여기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11.2km 그리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그냥 밟으면 밟는 거야. 그래서 여기 과속 문제가 굉장히 심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일부 자동차, 바이크 동호회 등 단체 모임에서 과속은 물론 레이싱까지 한답니다. 뭐 카트라이더도 아니고. 그래서 사례를 찾아보면 과속한 운전자가 사망한 뉴스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흔한 곳입니다, 이곳이.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2019년쯤에 기사가 하나 엄청 크게 났었어요. 블랙박스 영상이었는데 그 오토바이를 몰고 쭉 가시다가 앞에 있는 승용차랑 충돌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 영상을 찾아보라고 권장하지 않지만 그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곳의 교통은 어떻게 되느냐? 과연 여긴 정말 레이싱을 위한 서킷인가를 알아봐야죠. 네. 이곳의 교통은 딱 버스 2대가 지나갑니다. 딱 2대. 네. 근데 인천 790번과 안산 123번이 전부인데 이게 배차 간격이 30분이 넘고 그 안산 123번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화. 제 친구들이 거기 이렇게 도보 여행 간 적이 있어요. 시야방주를 쭉 걸어가서 11.2km. 걸으면 하잖아요. 행군도 30km 하는데. 그래서 쭉 가는데 그날이 날이었던 거지. 네.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안개는 엄청 자욱해가지고 앞뒤 구분이 없는 거야. 거기 쭉 직진하는 길밖에 없는데 앞뒤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됐어요? 뒤돌아가면 거기가 앞인 거야.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안 되겠다. 이거 버스를 타든 뭘 타든 시야방주는 넘어가자. 여기는 못 걷는다. 판단한 거지. 그래서 거기 좀 걷다 보니까 버스 정류장이 나왔대요. 그래서 거기 서서 이제 한참 기다리는데 버스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제가 나중에 그 친구들 얘기 듣고 뭐가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거기를 지나오는 2개의 버스가 있죠. 네. 근데 인천 790번 버스는 그 오이도에서부터 바로 그 시야방전제를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넘어가요. 근데 이 정류장이 왜 있냐? 정류장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왜 있냐 봤더니 안산 123번 버스가 그 정류장 처음에는 정차했으나 거기서 정차해버리면 사고 위험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정류장은 있고 버스는 안 멈춰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네이버 지도 같은 데서 이제 안산 123번 버스를 검색을 해보면 미정차라고 돼 있어요. 정류장은 있지만 미정차.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못한 거야 버스를. 그래서 여기 히치하이킹을 해서 거기 건너갔다라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뭐 교통은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가가 있지 않는 이상 여기는 가면 안 돼. 네. 쉽지 않은 동네. 진짜로. 여기는 제가 몇 번을 갔지만 갈 때마다 날씨가 매번 다르고 매번 경험했던 경험이 매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여담으로 여담 파트가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 여러분 아쉽죠? 뭐 자주 찾아뵐게요. 다음에 새만금으로도 준비를 한번 해볼 테니까 네네. 일단 여담 들려드릴게요. 얘가 길이가 길다 보니까 낚시를 하거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까도 얘기했죠. 낚시 그리고 자전거로 여기 쭉 지나가는 거야. 운동이 되겠지. 바다도 보이고. 근데 뭐 물론 수질은 좋진 않아요. 그렇고 드론 날리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에 시야방조제 드론 딱 치면은 드론으로 찍은 사진이랑 영상들이 쫙 이렇게 나와요. 이쪽에서 드론 날리기가 쉽죠. 아무래도 뭐 고도 제한도 없을 거고. 그리고 치안 문제가 자주 발생해요. 이게 좀 섬뜩합니다. 네.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뚝방이 21km가 넘으니까 살인하고 시체 유기를 하러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토막살인의 그 일부를 토막이 난 그 시체 일부를 낚시하다가 낚으시는 분들도 종종 있고 중국에서 중국 사람 시신이 이렇게 떠내려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여기가 좀 무섭다?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정부의 엄청난 우리나라 국토를 조금 더 보유해보자 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좀 무서운 곳이 되어버린 시야방조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오염된 쪽에서 낚시를 주로 하지 않고 이제 바다 쪽에서만 낚시를 합니다. 뭐 그러다가 시체도 한두 개씩 낚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시야방조제에 대한 설명은 전부 다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이 학생.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기서 예인선도 많이 전복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네. 그쵸. 여기서 이 근처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딱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는데 여기서 그 배도 이렇게 예인선이라고 그러죠? 네, 예인선. 네, 네, 네. 그게 전복이 되면서 아. 기름 유출도 되게 많이 났었고. 아, 그래서 사실 여기서 낚시를 하는 건 이제 낚는 그 손맛을 보러 가는 거지 이걸 해서 내가 막 먹겠다 그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 좋은 지점. 네, 이 학생. 네, 감사합니다. 저랑 이름이 공교롭게도 비슷한데. 네. 오케이, 좋았습니다. 네. 학생은 제가 갈 때 뭐 하나 챙겨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나요? 질문 없다고? 그렇죠. 제가 오늘 설명을 좀 짧지만 굵게 잘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겠지. 네. 네. 그러면 제가 다음에는 더 재밌는 주제, 서해안 그 방조제에 대한 역사를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알기 쉽게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이어지는 영상 한번 재밌게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장쌤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거 볼게요. 서울에서 서남쪽으로 35km 지점에 위치한 방조제 공사가 한창입니다. 15톤 트럭 200만 대분의 흙과 돌이 들어가는 대단위 해안 매립 사업으로 내년 3월에 완공하게 됩니다. 경기도 안산과 시흥, 옹진, 하성에 이르는 지역에 바다를 메꾸어 분양 면적 1000평 미만의 소규모 업체 2100개 가량이 들어서서 대규모의 공업단지가 조성됩니다. 하수 처리를 위해서 하루 25만 입방미터를 처리할 수 있는 10월 중순 현재 57%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화지구 개발 사업은 1단계로 대부도에서 시흥시 오이도에 이르는 12.6km에 이르는 방조제와 679만 평의 공단이 조성됩니다. 1500만 평 규모의 농업지역을 비롯해서 이어서 94년부터 99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1219만 평의 도시 개발을 비롯해 1510만 평의 농지가 조성되고 2090만 평의 담수호가 생기게 되며 인구 20만 명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공장용 원소 하루 15만 7천 입방미터와 생활용 정수 9만 3천 입방미터를 공급할 정수장을 가동하는 등 총 5천만 평의 국토가 확장됩니다. 형, 저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거 날려야 될 것 같은데요? 냅둬. 운전대장에다 남해를 신경 끄는 신고. 신고도 담배 끊는 거 내가 부려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신고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빡해. 그냥 오지랖 부리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어, 너는. 괜히 껴뒀다가 쟤들 너한테 쌍방으로 지랄할 수도 있다. 어디에 타서 그러니까. 우와! 하나도 안 보여. 깜짝 놀랐네, 이거는 진짜.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차근차근 하나씩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